안녕하세요. 호기심 가득 이야기를 솔직하게 풀어 전달하는 픽션 모음 야담 모여라입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핏빛 사과와 7개의 그림자. 제1막 금지된 숲의 안식처.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다. 가시덤불이 순백의 드레스를 무참히 찢어발겼고 연약한 피부 위로 붉은 선혈이 맺혔다. 계모의 서늘한 칼날을 피해 도망친 숲은 빛조차 스며들지 않는 짙은 어둠 그 자체였다. 백설, 아니 스노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쓰러지듯 걷고 또 걸었다. 발끝의 감각이 사라지고 절망이 목을 조를 때쯤 짙은 안개 너머로 흐릿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곳은 낡았지만 기묘하게도 거대한 오두막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훅 끼쳐오는 짙은 흙내음과 타오르는 장작의 열기가 얼어붙은 몸을 녹였다. 피로와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오며 스노우는 거실 한가운데 깔린 커다란 늑대 가죽 러그 위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얼마나 지났을까? 온몸을 짓누르는 듯한 묵직한 기운의 스노우는 서서히 눈을 떴다. 그리고 숨을 멈추었다. 깨어났군. 낮고 짐승 같은 울림이었다. 그녀를 둘러싼 것은 동화 속의 작고 우스꽝스러운 난쟁이들이 아니었다. 험준한 산맥의 기운을 그대로 머금은 듯 거칠고 단단한 근육과 야성적인 눈빛을 지닌 7명의 사내들이었다. 땅의 깊은 곳, 보석과 광물을 캐며 살아가는 고대의 종족. 그들은 인간보다 체구는 약간 작았지만 뿜어내는 압도적인 위압감과 짙은 수컷의 향기는 방 안의 산소를 모두 앗아가는 듯했다. 그들 중 가장 체격이 크고 흉터가 짙은 사내, 아단이 천천히 스노우에게 다가왔다. 그의 커다란 손이 스노우의 턱을 쥐었다. 거친 굳은 살이 뺨에 닿자 소름이 돋았지만 기묘하게도 달아날 수 없었다. 이 깊고 저주받은 숲에 이렇게 눈부신 사냥감이 제 발로 굴러들어올 줄은 몰랐는데. 아단의 눈동자가 붉게 번뜩였다. 그의 시선이 스노우의 헝클어진 흑발, 창백할 정도로 흰 피부, 그리고 공포와 묘한 열기로 붉어진 입술을 훑어내렸다. 그 노골적이고 끈적한 시선에 스노우는 등줄기에 전율이 이는 것을 느꼈다. 대장, 혼자 독식할 생각은 아니겠지? 구석에서 나른하게 벽에 기대어 있던 은발의 사내, 카일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그는 스노우의 찢어진 드레스 틈새로 드러난 어깨에 손가락을 미끄러뜨렸다. 불에 데인 듯한 감각에 스노우가 어깨를 움츠리자 카일의 미소가 더욱 짙어졌다. 이렇게 달콤한 냄새가 나잖아. 우리 7명 모두의 몫이라고. 안 그래? 나머지 5 사내들의 눈빛도 일제히 스노우를 향했다. 소유욕, 탐욕, 그리고 억눌려 있던 날것의 욕망. 그것은 스노우가 성 안에서 보았던 귀족들의 위선적인 시선과는 차원이 다른 숨막히도록 강렬하고 원초적인 갈망이었다. 제2막 7개의 족쇄. 스노우는 오두막에 머물게 되었다. 바깥에는 계모의 사냥개들이 득실거렸고 숲은 그녀를 집어삼키려 했기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곧 깨달았다. 자신이 호랑이 굴을 피해 7마리의 굶주린 늑대 무리 속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낮 동안 사내들은 지하 깊은 광산으로 떠났다. 하지만 밤이 되어 그들이 돌아올 때면 오두막은 기묘한 긴장감과 열기로 가득 찼다. 그들은 스노우를 건드리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자면 서로를 견제하느라 섣불리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언제나 스노우의 온몸을 핥고 지나갔다. 스노우가 물을 마실 때면 막내 리온이 그녀의 붉은 입술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마른 침을 삼켰고 그녀가 벽난로 앞에서 잠들 때면 그림자처럼 조용한 벨은이 다가와 그녀의 머리카락에 코를 파묻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어느 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 스노우는 목이 말라 부엌으로 향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강인한 팔이 그녀의 허리를 낚아챘다. 아, 쉿, 쉿, 쉿. 다정하지만 가장 집요한 눈빛을 지닌 에르간이었다. 그는 스노우를 벽으로 밀어붙이고 그녀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었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스노우의 쇄골을 타고 흘렀다. 미치겠어, 스노우. 에르간의 낮게 갈라진 목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다. 네가 온 뒤로 우리 모두 제정신이 아니야.
광산에서 곡괭이를 내리칠 때도 내 하얀 살결과 붉은 입술만 떠올라. 너는 우리의 이성을 갉아먹는 독사과야. 그의 크고 단단한 손이 스노우의 허리를 훑어 올라와 늑골 부근에 머물렀다. 두려움과 동시에 난생 처음 겪어보는 아찔한 쾌감이 스노우의 머릿속을 하얗게 지웠다. 그녀는 에르간을 밀어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손끝은 오히려 그의 넓은 어깨를 움켜쥐고 있었다. 그때 부엌에 불이 켜졌다. 역겨운 수작불이지마. 에르간. 아단이었다. 그의 뒤로 카일과 리온, 그리고 다른 사내들이 모두 서 있었다. 7명의 시선이 벽에 밀어붙여진 스노우와 그녀를 품에 안은 에르간에게 꽂혔다. 그들의 눈동자는 질투와 폭발하기 직전의 욕망으로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아단이 천천히 다가와 에르간을 거칠게 밀어내고 스노우의 두 손목을 한 손으로 틀어쥐어 머리 위로 올렸다. 그의 거친 숨결이 스노우의 얼굴 위로 쏟아졌다. 선택해, 공주. 아단의 눈빛은 그녀를 꿰뚫을 듯 맹렬했다. 우리 중 하나를 선택해. 아니면 우리 7 모두의 지독한 갈증을 네가 전부 감당하든가. 그녀는 도망쳐야 했다. 이 위험하고 미친 사내들로부터 도망쳐야 맞았다. 하지만 스노우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치고 있었고 피부는 그들의 거친 손길을 갈구하듯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새하얀 눈처럼 순수했던 공주는 숲의 가장 깊고 어두운 욕망에 서서히 물들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입술 사이로 위험하고도 매혹적인 대답이 흘러나왔다. 당신들 모두를 감당하려면 밤이 아주 길어야 할 텐데요. 그 순간 7 사내들의 눈에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소리가 오두막을 울렸다. 제3막, 붉은 달의 밤, 그리고 7개의 맹세. 당신들 모두를 감당하려면 밤이 아주 길어야 할 텐데요. 스노우의 붉은 입술 사이로 흘러나온 도발적인 속삭임은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7 사내의 이성을 가차없이 끊어버렸다. 오두막 안의 공기가 일순간 무겁고 뜨겁게 가라앉았다. 창밖으로는 불길하고도 매혹적인 붉은 달이 숲을 비추고 있었다. 후회해도 늦었어, 나의 공주님. 아단의 거친 입술이 스노우의 하얀 목덜미를 덮친 것은 순식간이었다. 짐승의 입자국처럼 붉은 흔적이 새하얀 피부 위로 선명하게 피어올랐다. 스노우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이 터져나오자 그 소리는 기폭제가 되어 다른 사내들의 억눌린 본능을 일제히 깨웠다. 은발의 카일이 다가와 아단에게 틀어쥐인 스노우의 손목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그는 스노우의 떨리는 손가락 마디마디에 혀끝을 스치듯 입을 맞추며 나른하고도 짙은 미소를 지었다. 우리의 밤은 숲의 안개보다 길고 땅속의 암흑보다 깊어. 겁먹지 마. 스노우는 거실 한가운데 깔린 거대한 늑대 가죽 러그 위로 눕혀졌다. 타오르는 벽난로의 붉은 불빛이 그녀의 창백한 몸 위로 일렁였다. 7명이 거대한 그림자가 그녀를 에워쌌다. 두려움과 환희가 뒤섞인 아찔한 현기증이 스노우의 눈앞을 아득하게 만들었다. 침묵을 지키던 벨은 이 그녀의 발목을 쥐고 천천히 입술을 내리눌렀고 에르간은 그녀의 귓가에 끊임없이 집착 어린 미러를 속삭였다. 각기 다른 온도의 체온, 거친 굳은 살의 감촉, 짙은 흙과 광물의 냄새, 그리고 폭발할 듯한 수컷들의 숨결이 스노우의 온몸을 빈틈없이 오감했다. 그녀는 마치 거센 파도에 휩쓸린 조약돌 같았다. 이리저리 흔들리고 달아오르며 자신을 탐욕스럽게 집어삼키는 7개의 불꽃 속에서 스노우는 철저히 녹아내렸다. 순결하고 고귀했던 성안의 공주는 그 밤 금지된 숲의 가장 깊은 욕망에 완벽하게 잡아먹혔다. 아니, 어쩌면 그녀 스스로 기꺼이 호랑이의 아가리 속으로 걸어 들어간 것일지도 몰랐다. 제4막,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 다음 날 아침, 쏟아지는 햇살에 스노우가 눈을 떴을 때 그녀의 온몸에는 밤사이 남겨진 붉고 푸른 소유의 흔적들이 가득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만큼 깊은 피로감이 몰려왔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이전에 없던 기묘한 해방감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침대 곁에는 아단이 상반신을 벗은 채 앉아 그녀의 흐트러진 흑발을 커다란 손으로 조심스럽게 쓸어넘기고 있었다. 어젯밤 그녀를 거칠게 몰아붙이던 야수 같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맹수가 제 주인을 대하듯 맹목적이고 조심스러운 손길이었다. 깼나, 깼나. 아단의 목소리는 쇳덩이처럼 무거웠지만 눈빛만큼은 스노우를 향한 지독한 갈증으로 여전히 번뜩이고 있었다. 스노우는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 아단의 단단한 가슴팍에 손을 얹었다. 그의 심장이 자신의 손길 하나에 거칠게 요동치는 것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연약한 사냥감이 아니라는 것을. 이 7명이 강력하고 무자비한 사내들은 숲을 지배하고 땅속의 보물을 쥐락펴락하지만 결국 스노우라는 단 하나의 존재 앞에서는 철저히 목줄이 채워진 짐승들에 불과했다. 계모는 스노우에게 독사과를 먹여 그녀를 파멸시키려 했다. 그러나 지금 스노우 자신이 이 사내들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심장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독사과가 되어 있었다. 오늘도 광산에 갈 건가요? 스노우가 나른한 목소리로 묻자 문가에 기대어 있던 에르간과 부엌에서 물을 끓이던 리온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다. 아단이 스노우의 허리를 단단히 끌어안으며 그녀의 목덜미에 다시 한번 얼굴을 묻었다. 아니, 오늘은 아무데도 가지 않아. 아무도. 그의 대답에 오두막 안에 다시금 짙고 위험한 기류가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바깥 세상에서 계모의 사냥개들이 핏자국을 쫓아오고 있다는 사실조차 쾌락과 소유욕으로 점철된 이 오두막의 벽을 넘지는 못했다. 스노우는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7 사내의 굶주린 시선을 기꺼이 맞이하며 요염하게 미소 지었다. 제5막 7 갈래로 찢어진 탐욕. 기묘한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스노우라는 달콤하고 치명적인 독은 사내들의 피 속으로 깊숙이 스며들어 이성이라는 얇은 막을 녹여버리고 있었다. 처음엔 암묵적인 규칙이 있었다. 누구도 스노우를 독점하지 않으며 그녀의 곁에 머물 때는 반드시 다른 이의 시선이 닿는 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얄팍한 규칙은 소유욕이라는 거대한 해일 앞에 무너지기 시작했다. 사내들은 점차 광산에 가는 핑계를 대고 오두막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에르간은 스노우가 목욕을 마칠 때쯤이면 수건을 들고 뭔가를 서성였고 과묵한 베르는 아무도 모르게 스노우의 베개 밑에 자신이 캐낸 가장 붉고 영롱한 루비를 숨겨두며 그녀의 환심을 사려 했다. 막내 리오는 대놓고 스노우의 무릎을 베고 누워 다른 형제들을 향해 짐승처럼 으르렁대곤 했다. 공기 중에는 짙은 수컷들의 땀 냄새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살기가 뒤엉켜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형제나 동료가 아니었다. 오직 한 마리의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 송곳니를 드러낸 발정난 늑대 무리에 불과했다. 그리고 붉은 비가 내리던 어느 오후 마침내 팽팽했던 끈이 끊어지고 말았다. 제6막 폭발하는 맹수들. 스노우는 타오르는 벽난로 앞 흔도 의자에 앉아 까무룩 잠이 들어 있었다. 빗소리에 묻혀 오두막은 고요했고 사내들은 모두 지하실과 창고에 흩어져 있는 듯했다. 그때 서늘하고 매끄러운 손길이 스노우의 허벅지를 쓸어 올렸다. 눈을 반쯤 뜬 스노우의 시야에 은발의 카일이 들어왔다. 그는 무릎을 꿇은 채 스노우의 치맛자락을 움켜쥐고 그 위로 짙은 입맞춤을 내리고 있었다. 그의 은빛 눈동자는 평소의 나른함을 벗어던지고 지독한 갈망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다들 멍청하게 굴고 있어. 카일이 스노우의 귓가에 뱀처럼 속삭였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귓바퀴를 질척하게 핥고 지나갔다. 스노우, 나랑 도망쳐. 이 지긋지긋한 오두막도 저 무식하고 거친 놈들도 다 버리고 나랑 둘이서만 숨어 사는 거야. 너의 그 하얀 살결에 다른 놈들의 역겨운 냄새가 배는 걸 더는 못 참겠어. 카일의 손이 스노우의 허리를 강하게 끌어안으며 그녀를 안아올리려던 찰나였다. 화당탕. 거실의 육중한 나무문이 박살날듯 열리며 비에 젖은 아단이 짐승 같은 포효와 함께 뛰어들었다. 그의 손에는 시퍼렇게 날이 선 도끼가 들려 있었다. 떨어져, 이 개자식아. 아단이 달려들어 카일의 멱살을 틀어쥐고 그대로 벽으로 집어던졌다. 우당탕 소리와 함께 장식장이 박살났고 카일은 입가에 피를 흘리며 일어섰다. 하지만 카일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서늘한 광기가 번쩍였다. 왜? 전곡을 찔려서 화가 났나?
대장. 너도 속으론 저 하얀 목덜미에 내 이빨 자국만 남기고 싶어서 미칠 지경이잖아. 카일이 단검을 빼들고 아단에게 덤벼들었다. 순식간에 두 거구의 사내가 뒤엉켜 뒹굴었다. 주먹이 살을 파고들고 피가 튀었다. 소란을 듣고 달려온 에르간, 리온, 벨은 그리고 나머지 두 사내들까지 거실로 들이닥쳤다. 하지만 그들은 둘을 말리지 않았다. 오히려 이 기회에 경쟁자를 없애버리겠다는 듯 서로를 향해 묵혀둔 적의를 드러내며 무기를 거머쥐었다. 에르간의 눈이 핏발로 붉게 물들었고 리오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아단의 등 뒤를 노렸다. 오두막은 순식간에 서로의 목숨을 노리는 참혹한 도살장으로 변해버렸다. 제7막 목줄을 쥔 여왕 그만.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거실 한가운데 차갑고도 나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크지 않은 소리였지만 그 한마디에 미친 듯이 엉켜있던 7마리의 짐승들이 약속이나 한 듯 움직임을 멈췄다. 스노우였다. 그녀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공포에 질려 도망치던 가련한 공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흐트러진 흑발 아래로 빛나는 그녀의 붉은 입술이 호선을 그렸다. 스노우는 피를 흘리며 씩씩대는 아단과 카일의 사이로 걸어갔다. 그녀의 하얀 맨발이 핏자국이 얼룩진 바닥을 밟았다. 스노우는 아단의 손에서 도끼를 부드럽게 빼앗아 바닥에 던져버리고는 그의 피 묻은 뺨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나를 원해요. 아단이 숨을 헐떡이며 스노우의 허리에 매달리듯 무릎을 꿇었다. 미칠 것 같아. 너만 보면 돌아버릴 것 같다고. 스노우는 시선을 돌려 상처 입은 카일, 무기를 든 에르간과 리온, 그리고 베른을 차례대로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분노 대신 스노우에게 선택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절망과 애달픔이 차올라 있었다. 당신들이 서로를 죽이면 내 곁에는 죽은 시체들만 남겠죠. 그럼 난 이 지루한 숲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버릴 거예요. 영원히. 그녀의 서늘한 선고에 사내들의 어깨가 눈에 띄게 움찔거렸다. 스노우는 나른하게 웃으며 아단의 입술에 깊게 입을 맞췄고 동시에 손을 뻗어 다가온 카일의 은발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살아남아서 내 곁에 있고 싶다면 증명해요. 서로를 물어뜯는 짐승의 이빨이 아니라 나를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는지 그 복종심으로. 7 사내의 무기가 일제히 바닥으로 떨어졌다. 사리로 번뜩이던 그들의 눈동자는 이제 오직 스노우만을 향한 지독한 맹목과 갈망으로 탁하게 물들어 있었다. 폭주하던 맹수들은 결국 스스로 목줄을 내어주며 그녀의 발밑에 가장 낮은 자세로 엎드렸다. 오두막의 권력은 완벽하게 역전되어 있었다. 제8막 강철 군화와 숲의 야수들. 폭풍전야의 고요함은 새벽 안개와 함께 깨어졌다. 오두막을 감싸던 평온한 새소리 대신 묵직한 말발굽 소리가 땅을 울리며 진동해왔다. 숲의 정령들조차 숨을 죽인 듯한 무거운 공기 속에서 철갑을 두른 기사들의 군화 소리가 저승사자의 발소리처럼 가까워지고 있었다. 왕비의 최정예 사냥개들, 철혈 기사단이었다. 왔군. 창가에 서서 바깥을 응시하던 카일이 나른하게 중얼거렸다. 그의 은빛 눈동자가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아다는 말없이 거대한 도끼를 어깨에 걸쳤고 나머지 5 사내들도 각자의 손에 곡괭이와 망치, 날카롭게 간 단검을 쥐었다. 그들의 눈빛에서 스노우를 향한 끈적한 욕망이 사라지고 오직 적을 도살하려는 순수한 살이만이 번뜩였다. 스노우. 아단이 뒤를 돌아 스노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거친 손이 스노우의 뺨을 감쌌다. 문틈으로도 내다보지 마. 내 눈에 담기엔 너무 더러운 것들이니까. 하지만 스노우는 알고 있었다. 그들이 지금부터 벌일 짓이 자신을 위한 가장 확실하고도 잔혹한 사랑의 증명이라는 것을. 쾅. 오두막 문이 거칠게 열리고 은빛 갑옷으로 무장한 기사단장이 들어섰다. 그의 뒤로 수십 명의 기사가 오두막을 포위한 채 시퍼런 검을 겨누고 있었다. 왕비 마마의 명이다. 반역죄인 백설을 내놓아라. 그리하면 너희 난쟁이 놈들의 목숨만은 부지하게 해주겠다. 기사단장의 오만한 외침이 끝나기도 전이었다. 시끄러워. 아단의 낮은 으르렁거림과 함께 거대한 그림자가 튀어나갔다.
콰직, 콰직. 아단의 도끼가 기사단장의 투구를 정통으로 내리찍었다. 강철이 찢겨나가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붉은 선혈이 분수처럼 치솟았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쓰러진 단장의 시체를 신호탄으로. 오두막 앞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제9막, 피로 물든 헌신. 그것은 전투가 아니었다. 일방적인 도살이자 분노한 짐승들의 잔혹한 사냥이었다. 왕궁의 기사들은 정갈한 검술을 배웠지만 이들은 땅속 깊은 곳에서 바위와 사투를 벌이며 살아온 야수들이었다. 그들의 힘은 상식을 뛰어넘었고 그들의 방식은 무자비했다. 크악! 에르간의 곡괭이가 한 기사의 갑옷 이음새를 파고들어 심장을 꿰뚫었다. 그는 피를 뒤집어쓴 채 미친 듯이 웃으며 다음 먹잇감을 찾아 달려들었다. 카일은 은빛 선광처럼 움직이며 단검으로 기사들의 목 동맥만을 정확히 노렸다. 그의 손길이 스칠 때마다 바닥에는 붉은 꽃이 피어났다. 리온과 베르는 거대한 망치를 휘두르며 기사들의 방패와 뼈를 동시에 박살냈다. 그들은 스노우가 있는 오두막 입구를 중심으로 절대 방어선을 구축한 채 다가오는 모든 것을 짓이겨버리고 있었다. 흙바닥은 금세 질척한 피용덩이로 변했다. 잘려나간 팔다리와 찌그러진 투구들이 나뒹굴었다. 사내들의 몸에서도 피가 흘렀지만 그들은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들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것은 단 하나였다. 감히 누가 내 것을. 오두막 안 문틈으로 새어들어오는 비릿한 혈량을 맡으며 스노우는 전율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것은 지옥도였지만 그녀의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뛰고 있었다. 저 밖에서 피를 뒤집어쓰고 포효하는 7마리의 야수들이 오직 자신만을 위해 저토록 잔혹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깊은 곳에 잠재된 어두운 본능을 자극했다. 제10막, 붉은 밤의 주인. 마지막 기사의 목이 아단의 손에 꺾이며 바닥에 처박혔다. 숲은 다시 고요해졌다. 남은 것은 거친 숨소리와 코를 찌르는 피비린내뿐이었다. 7 사내는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된 채 오두막을 향해 돌아섰다. 그들의 눈동자는 여전히 살기로 번들거리고 있었고 온몸의 근육은 흥분으로 팽팽하게 부풀어 올라 있었다. 문이 열리고 스노우가 걸어 나왔다. 새하얀 드레스 자락이 피로 물든 땅에 끌렸다. 그녀는 시체들을 무심하게 밟고 지나가 가장 앞에 서 있는 아단에게 다가갔다. 아단의 얼굴 반쪽은 붉은 피로 덮여 있었다. 그는 스노우를 보자마자 무기를 버리고 그녀를 와락 끌어안았다. 쇠 냄새와 땀 냄새, 그리고 뜨거운 체온이 스노우를 덮쳤다. 괜찮아? 놈들이 널 보진 못했지. 아단이 스노우의 어깨를 잡고 미친 듯이 그녀의 몸을 살폈다. 스노우는 그런 아단의 피 묻은 뺨에 자신의 깨끗한 손을 가져다 댔다. 하얀 손가락이 붉게 물들었다. 당신들이 이렇게 지켜주는데 누가 감히 나를 보겠어요? 스노우가 요염하게 웃으며 피로 얼룩진 아단의 입술에 깊게 입을 맞췄다. 그 입맞춤은 신호였다. 아드레날린과 사륙의 흥분이 채 가시지 않은 나머지 6 사내들이 그녀를 애워쌌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서로를 질투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늘 함께 피를 뒤집었으며 스노우라는 하나의 여왕을 공유하는 공동운명체임을 확인했다. 사륙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피비린내 나는 전장 한가운데서 그들은 살아남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이고 격렬한 축제를 준비하고 있었다. 제11막, 피와 아드레날린, 그리고 짐승의 축제. 아단의 거칠고 뜨거운 입술이 스노우의 입술을 탐했다. 그의 입가에 묻어있던 적들의 비릿한 피가 스노우의 달콤한 타액과 뒤엉켰다. 철분 냄새와 짙은 수컷의 페로몬, 그리고 방금 전까지 목숨을 걸고 사륙을 벌였던 자티규의 폭발적인 아드레날린이 스노우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녀는 숨이 막힐 듯한 쾌감에 휩싸여 아단의 굵은 목을 2 팔로 꽉 끌어안았다. 그녀의 새하얀 드레스 위로 아단의 피 묻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새겨졌다. 그것은 마치 맹수가 자신의 소유물에 남기는 지독한 낙인과도 같았다. 대장, 혼자만 그 달콤한 포상을 독차지하는 건 불공평하잖아. 나른하지만 억눌린 열기가 가득한 목소리. 등 뒤에서 은발의 카일이 다가와 스노우의 허리를 등
뒤에서 강하게 끌어안았다. 그의 차가운 갑옷이 스노우의 연약한 등 라인에 닿았지만 그를 감싸고 있는 체온은 용광로처럼 끓어오르고 있었다. 카일은 스노우의 목덜미에 코를 파묻고 짐승처럼 깊게 숨을 들이마시더니 창백한 피부 위로 날카로운 송곳니를 세워 잘근잘근 씹어떼기 시작했다. 아, 카일. 스노우의 입술 사이로 통제하지 못한 신음이 터져나왔다. 그 젖은 소리는 피비린내 나는 전장 한가운데서 이성을 간신히 붙잡고 있던 나머지 사내들의 마지막 이음새마저 박살내버렸다. 젠장, 더는 못 참아. 피웅덩이를 밟으며 막내 리온이 다가왔다. 그의 눈동자는 붉은 달빛을 받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리온은 스노우의 찢어진 드레스 자락을 우악스럽게 걷어 올리고는 그녀의 매끄러운 종아리에 거친 입맞춤을 퍼부었다. 무릎부터 허벅지를 타고 올라오는 뜨겁고 습한 혀의 감촉에 스노우의 몸이 활시위처럼 휘어졌다. 어느새 7명의 사내들이 스노우를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다. 바닥에는 왕비가 보낸 기사들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고 흙바닥은 죽음의 색으로 질척거렸다. 하지만 이 기괴하고도 잔혹한 학살의 현장은 지금 이 순간 7마리의 맹수들과 1명의 여왕을 위한 세상에서 가장 타락하고 관능적인 축제의 재단으로 변모해 있었다. 제12막 순백의 타락, 여왕의 탄생. 안으로 들어가요. 스노우가 헐떡이며 속삭였다. 아단이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그녀를 번쩍 안아들었다. 오두막의 문이 거칠게 닫히고 타오르는 벽난로의 붉은 불빛만이 7 사내의 거대한 그림자를 벽 위로 기괴하게 일렁이게 만들었다. 스노우는 늑대 가죽 러그 위로 던져지듯 눕혀졌다. 가장 먼저 다가온 것은 에르간이었다. 그는 다갈색 눈동자에 짙은 광기를 품은 채 스노우의 위로 올라탔다. 너를 지키기 위해 놈들의 뼈를 부러뜨릴 때마다 내 머릿속에선 널 어떻게 안아야 할지 그 생각밖에 없었어. 넌 나를 완벽하게 미치게 만들어, 스노우. 에르간의 거친 손길이 스노우의 남은 드레스를 가차없이 찢어버렸다. 순백의 천조각이 허공으로 흩날리고 달빛처럼 눈부신 스노우의 나신이 드러났다. 곳곳에 묻은 붉은 핏자국이 그녀의 하얀 피부를 더욱 자극적이고 퇴폐적으로 돋보이게 했다. 조용하고 과묵한 베른이 다가와 스노우의 두 손목을 한 손으로 결박해 머리 위로 눌렀다. 그는 스노우의 귓불을 핥아 올리며 처음으로 낮고 갈라진 목소리를 냈다. 내 것이 되어줘. 아니, 우리가 전부 내 발 밑에 엎드릴 테니 제발 우리를 온전히 가져. 밤이 깊어질수록 쾌락의 파도는 끝없이 밀려왔다. 전투의 피로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 듯 사내들의 탐욕스러운 입술과 거친 굳은 살이 박인 손길은 스노우의 온몸을 빈틈없이 유린하고 또 숭배했다. 그들은 질투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 사내가 스노우를 쾌락의 절정으로 몰아넣고 그녀가 붉은 입술을 벌려 숨 넘어가는 비명을 내지를 때면 다른 사내들은 그 아름다운 광경에 흥분하며 더욱 격렬하게 그녀를 탐했다. 아단의 묵직한 힘, 카일의 집요하고 나른한 냉모, 에르간의 끈적한 속삭임. 리온의 짐승 같은 패기가 하나의 거대한 소용돌이가 되어 스노우를 집어삼켰다. 스노우의 머릿속은 하얗게 타들어갔고 세상의 모든 윤리와 도덕은 철저히 붕괴했다. 그녀는 연약한 공주가 아니었다. 자신을 위해 피를 뒤집어 쓰고 기꺼이 살인귀가 되어준 7명의 압도적인 수컷들을 마음대로 부리는 이 흑색 숲의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여왕이었다. 제13막 아침을 맞이하는 굴림. 창밖으로 푸스름한 새벽빛이 스며들 때쯤에야 거친 숨소리들로 가득했던 오두막에 무거운 정적이 찾아왔다. 방 안은 짙은 정사의 흔적과 열기로 가득했다. 거대한 체구의 사내들은 마치 격렬한 전투를 치른 맹수들처럼 스노우의 곁에 쓰러져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아단의 두꺼운 팔이 스노우의 허리를 소유욕 넘치게 오가매고 있었고 카일은 그녀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은 채 잠들어 있었다. 나머지 사내들도 스노우의 다리와 손끝 어디 하나라도 닿기 위해 그녀를 중심으로 둥글게 얽혀 있었다. 온몸의 뼈마디가 녹아내릴 듯한 피로감 속에서도 스노우는 서서히 눈을 떴다. 그녀는 자신을 단단히 오가매고 있는 아단의 팔을 쓰다듬으며
입가에 나른하고도 위험한 미소를 지었다. 문 밖에는 자신을 죽이러 온 자들의 시체가 산을 이루고 있고 방 안에는 자신을 위해 그 누구라도 찢어 죽일 7명의 사내들이 헐떡이고 있다. 계모는 그녀를 버렸지만 역설적이게도 스노우는 이곳에서 세상 그 어떤 왕관보다 강력하고 피비린내 나는 권력을 손에 쥐었다. 이제 내 차례야. 스노우의 붉은 입술 사이로 흘러나온 속삭임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의 눈동자에 복수심과 탐욕이 서서히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제14막 오만과 균열. 피비린내 나는 밤이 지나고 스노우는 변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쫓기는 사냥감의 두려움이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계모를 향한 서늘한 복수심과 세상을 발밑에 두고자 하는 여왕의 오만함이 자리 잡았다. 그녀는 오두막의 낡은 창밖 너머 멀리 보이는 왕궁의 첨탑을 바라보는 날이 많아졌다. 기사단이 전멸했으니 성안은 혼란에 빠졌을 거예요. 스노우가 붉은 와인이 담긴 잔을 흔들며 나른하게 말했다. 그녀의 발밑에는 아단이 커다란 늑대처럼 엎드려 그녀의 맨발에 입을 맞추고 있었다. 당신들의 힘이라면 그 성문을 부수는 건 일도 아니겠죠. 나와 함께 가요. 내 왕관을 되찾고 계모의 목을 쳐서 당신들의 발밑에 던져줄게요. 당신들은 나의 가장 위대한 기사들이 될 거예요. 스노우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미소 지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 무자비한 7맹수의 완벽한 주인이 되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보지 못했다. 스노우의 입에서 왕궁과 바깥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7 사내들의 눈빛이 얼마나 끔찍하게 일그러지는지를. 위대한 기사라. 구석에서 칼을 갈던 카일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에르간의 턱관절이 팽팽하게 굳었고 리오는 신경질적으로 손톱을 물어뜯었다. 그들에게 스노우가 왕관을 되찾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스노우가 이 오두막, 자신들의 영역 안에 얌전히 머무는 것뿐이었다. 여왕이 되어 수많은 시선 앞에 서는 스노우, 다른 수컷들의 눈요깃거리가 되는 그녀의 하얀 살결. 그것은 상상만으로도 사내들의 내장을 뒤틀리게 만드는 지독한 고문이었다. 제15막 가장 달콤한 독배. 결전의 날을 앞둔 밤, 7 사내들은 스노우를 위한 성대한 만찬을 준비했다. 탁자 위에는 숲에서 잡은 가장 연한 짐승의 고기와 그들이 땅속 깊은 곳에서 정성껏 숙성시킨 검붉은 와인이 차려졌다. 스노우는 여왕처럼 식탁의 상석에 앉아 그들이 바치는 맹목적인 애정과 찬사를 즐겼다. 우리의 아름다운 눈꽃, 스노우를 위하여. 아단이 묵직한 목소리로 건배를 제위했다. 스노우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와인 잔을 비웠다. 혀끝을 감도는 달콤하고 묵직한 포도 향기로 기묘하게 쌉싸름한 맛이 스쳤지만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녀가 2잔째 와인을 비웠을 때였다. 갑자기 시야가 기괴하게 일그러지며 온몸의 뼈마디에서 힘이 쑥 빠져나갔다. 스노우의 손에서 와인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붉은 와인이 피처럼 카펫을 적셨다.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짙은 수마와 무기력증이 덮쳐왔다. 탁자에 몸을 기댄 채 힘겹게 고개를 든 스노우의 눈앞에 7 사내들이 서늘하고도 끈적한 눈빛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것이 보였다. 당신들, 이게 무슨... 스노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단이 천천히 다가와 무너져 내리는 스노우의 몸을 단단히 안아들었다. 그의 커다란 손이 스노우의 창백한 뺨을 쓸어내렸다. 우린 널 사랑해, 스노우. 네가 우리를 지배한다고 생각했겠지만 넌 그저 우리의 아름답고 연약한 새일 뿐이야. 에르간이 다가와 스노우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에 깊게 입을 맞췄다. 새장이 열리면 새는 날아가 버리지. 밖에는 널 노리는 사냥꾼과 짐승들이 득실거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널 밖으로 내보내겠어. 그들의 목소리는 한없이 다정했지만 그 이면에 깔린 끔찍한 독점욕은 거대한 뱀처럼 스노우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녀는 버둥거리려 했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계모의 독사과는 육체를 죽이려 했지만 이 7 사내들이 먹인 달콤한 독은 그녀의 자유와 의지를 완벽하게 마비시켜 버렸다.
제16막 황금 세장 속의 영원. 스노우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그녀를 반긴 것은 서늘하고 묵직한 감촉이었다. 찰끄랑 몸을 뒤척이자 맑고 섬뜩한 금소금이 울려 퍼졌다. 스노우는 경악하며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가느다란 두 발목에는 그들이 광산 깊은 곳에서 캐낸 가장 순도 높은 백금으로 만들어진 족쇄가 채워져 있었다. 족쇄는 길고 두꺼운 사슬로 이어져 방 한가운데 놓인 거대한 황금 침대 기둥에 단단히 묶여 있었다. 이곳은 오두막이 아니었다. 사내들이 평생을 바쳐 파내려간 지하 광산의 가장 깊고 은밀한 심층부.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보석과 황금을 녹여 오직 스노우만을 위한 거대하고 눈부신 지하 궁전이자 완벽한 새장을 만들어둔 것이었다. 일어나나 나의 여왕님. 어둠 속에서 7 사내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카일이 다가와 스노우의 발목에 채워진 백금 족쇄를 쓰다듬으며 황홀한 미소를 지었다. 아름다워. 역시 이 백금은 내 하얀 피부를 위해 태어난 광물이었어. 리온과 베른이 다가와 스노우의 허리를 껴안고 그녀의 치맛자락에 얼굴을 파묻었다. 아다는 짐승처럼 침대 위로 기어 올라와 스노우의 몸 위로 묵직하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의 핏발선 눈동자에는 더 이상 숨길 필요조차 없는 맹목적인 관기와 소유욕이 넘실거렸다. 안 돼. 이거 풀어. 난 나갈 거야. 왕궁으로 가야 한단 말이야. 스노우가 처절하게 비명을 지르며 사슬을 잡아당겼다. 족쇄가 살을 파고들어 붉은 피가 맺혔지만 사내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항조차 사랑스럽다는 듯 그녀의 눈물 고인 눈가에 번갈아 가며 입을 맞출 뿐이었다. 밖은 위험해. 스노우, 넌 여기서 영원히 우리의 보호를 받아야 해. 아단의 거칠고 뜨거운 입술이 스노우의 비명을 무참히 집어삼켰다. 7명의 사내들이 뿜어내는 숨막히는 열기와 지하 깊은 곳에 짙은 어둠이 스노우의 온몸을 짓눌렀다. 스노우는 마침내 깨달았다. 자신은 이 맹수들을 길들인 여왕이 아니었다. 처음 이 오두막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그녀는 이미 이들에게 영원히 뜯어먹힐 가장 달콤하고 완벽한 먹잇감으로 점찍혀 있었다는 것을. 절망과 쾌락이 뒤섞인 스노우의 처절한 신음이 지하 궁전을 가득 채웠다. 영원히 썩지 않을 아름다운 백금 사슬에 묶인 채 새하얀 눈꽃은 그렇게 땅속 가장 깊은 곳의 어둠 속으로 7 맹수들의 탐욕스러운 아가리 속으로 영원히 타락하며 쓰러져 갔다. 동화 속 공주는 영원한 행복을 찾았을지 모르나 이 빛빛 숲의 스노우에게 허락된 것은 오직 7 사내들의 지독한 사랑 안에서 숨막히게 헐떡이는 영원한 밤뿐이었다.